네, 이번 콜은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내는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감옥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지켜볼 거고요. 오늘은 좀 애절했죠. 시장이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랬습니다.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오늘도 S&P 500 기준 수익률 상위 5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어제도 지수가 상승 마감했죠. 그래서 상승 종목들 리스트를 보시면은 그저께와 마찬가지로 성장주와 가치주들이 좀 함께 순위의 차트에 이름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1위를 차지한 곳은 태양광 관련 인버터 업체이고요. 2위부터는 원자재와 관련한 가치주 성격의 종목들이 많네요. 그럼 1위 설명 바로 가겠습니다. 우선 엔페이즈 에너지 전에 태양광 주식들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알 수 있는 ETF 차트 하나 보시겠습니다. TAN이라는 건데요. 지난 1월 25일 고점을 기록을 하고 현재 40%가량 조정을 받았고요. 몇 개월 동안 조금 횡보 중에 있습니다. 다만 어제는 모처럼 태양광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나름 좀 좋았습니다. 물론 종목들마다 차이는 있었으나 눈에 띄는 두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일 위에 있는 썬파워와 엔페이즈 에너지입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썬파워에서 만든 태양광 패널에다가 엔페이즈 에너지의 인버터를 조합하는 형태로 설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원래 썬파워가 인버터도 직접 제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 그러니까 3년 전에 인버터 사업부를 엔페이즈 에너지한테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제품 간의 호환도 되게 잘 될 거고요. 두 회사 간의 협업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와중에 썬파워에서 본인들의 사업 전략을 대대적으로 수정을 하겠다고 천명을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현재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가정용 시장, 주택용 시장인데 앞으로 썬파워는 다른 상업용, 산업용 시장은 다 매각을 해버리고 주택용에만 이제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주택용 태양광 업체를 또 인수를 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태양광 패널 사업의 마진에 있어서요, 주택용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1와트당 회사가 가져가는 마진이 주택용, 가정용은 66센트인데 반해서 산업용은 6센트, 그러니까 10분의 1 마진이라고 해요. 이렇게 마진 좋은 주택용에 썬파워가 태양광 패널 사업을 좀 구조조정을 해서 집중하겠다는 것에 투자자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인버터를 만드는 파트너 회사인 엔페이즈 에너지한테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또한 바이든 정부의 기후 의제에서는 현재 미국 내 전체 발전량 중에서 태양광 발전 비중을 2035년까지 40%까지 증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주택용 태양광 설비가 좀 급증을 했음에도 미국 전체 가구 중에서는 270만 가구만이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아직도 해먹을 시장이 많다. 노다지 시장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엔페이즈 에너지의 시장 지배력은 아주 높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보는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태양광 인버터 시장에서 솔라 엣지와 엔페이즈 에너지가 시장을 양분을 하고 있는데요. 엔페이즈 에너지가 점유율이 48%, 그리고 솔라 엣지가 점유율이 40% 정도 됩니다. 둘 간의 비교를 해봤을 때요. 여기서 오렌지 색깔 선이 엔페이즈 에너지고 보라색이 솔라 엣지입니다. 왼쪽에 매출 총이익률을 보시면은 오렌지 색깔이 더 높죠. 엔페이즈가 좋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차트인 PER을 보시면은 역시 오렌지색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엔페이즈 에너지가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말이고요. 이렇게 높은 밸류 부담은 있지만 엔페이즈 에너지의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높이 평가한 키뱅크에서는 엔페이즈 에너지에 대한 첫 분석을 개시하면서 179달러라는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하락 종목들입니다. 나스닥이 어저께 오르긴 했지만요. 개별 성장주의 악재에 대해서는 뭐 가차없이 심각한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모더나가 어저께 9%나 빠졌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감이 좀 오실 것 같습니다. 바로 머크의 코로나19 백신이 아니죠. 네, 치료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렘데시비르 이후의 치료제 이야기는 정말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요. 머크의 치료제 이름은 몰누피나비르라고 하는데 머크의 주장에 따르면 사망률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욱이 집에서도 혼자 복용할 수 있는 경구용 치료제라는 겁니다. 아직은 뭐 정식 출시라든가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지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효과성이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됐으니까 FDA에서도 심사를 곧 할 텐데요. 실제로 머크의 이번 치료제에 대해서는 언론의 반응이 생각보다는 꽤 괜찮습니다. 모든 변이에 효과적이다라는 분석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코로나 대처에 대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파우치가 FDA한테 이거 빨리 사용 승인 심사를 하라고 압박을 좀 하는 모양새입니다. FDA라든가 뭐 바이든 정부라든가 파우치 말을 잘 신뢰하고 따르다 보니까 그의 말에 좀 힘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백신은 뭐 이제 관심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신 관련 주식들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최근 이렇게 급락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모더나만 그런 게 아니죠. 아래에 있는 바이오엔테크의 주식도 고점에서 벌써 반토막이 났습니다. 게다가 모더나에게는 추가적으로 또 악재가 또 들립니다. 캐나다 공중보건청에서 화이자 백신보다 모더나 백신을 맞았을 때 심장염 발병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주로 30세 미만의 남성에게서 제일 잘 발병한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좀 접종을 한 다음에 가슴이 막 답답하고 심장이 빨리 뛰는 것 같았는데 저는 화이자 맞았네요. 네. 기분 탓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모더나에게는 기대되는 호재거리고 하나 있습니다. 미국 FDA가 다음 주 목요일에 모더나의 세 번째 접종샷이죠. 이른바 부스터샷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하게 나섭니다.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모더나 입장에서는 실적 측면에서는 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세 번은 안 맞고 싶네요. 네, 다음은 이제 순달람의 메인 코너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순달람이니까요. 미래에셋증권 고객분들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뛰어나신 고수분들께서 선택하신 5종목 싸들고 왔습니다. 증시 방향이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요. 고수분들의 선택은 뭘까요? 네, 정말 공격적인 면모가 바로 보입니다. 1, 2위가 둘 다 ETF이긴 한데 둘 다 세버리지 상품들입니다. 네, 1위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것이고요. 2위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죠. 최근 금리 상승 속에서 기술주 약세 흐름이 강하게 나왔고 특히 반도체가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도 반대급부로서 그만큼 강했던 걸로 보입니다. 3위와 4위를 기록한 주식들도 반도체 장비 회사들인데요. ASML은 반도체 노광 장비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반도체 증착 장비인데 이 두 부분에서 글로벌 1위인 곳입니다. 이들 장비 업체들의 고객사들은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 업체들이겠죠. 이른바 파운드리 업체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ASML에 대한 이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SML에 대한 주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주봉 차트인데요. 작년부터 아주 독야청청 올라가더니 요새는 좀 조정세가 두드러진 모양새입니다. 고점에서 한 20% 가까이 빠졌네요. 아무래도 다른 것들보다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만큼 밸류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저께 글로벌 8월 반도체 판매량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0%나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꾸준한 수요 덕분에 전반적인 반도체 생산은 크게 늘렸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반도체 쪽이 좋지 않죠. 지금은 좋은데 앞으로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이겠습니다. 이제 와서 보면 실제로 3주 전쯤에 그 신호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ASML의 최대 고객사죠. TSMC가 본인들의 고객사들로부터 받는 주문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특히 이제 TSMC의 5나노 공정, 7나노 공정을 사용하는 고객사들로부터 이런 주문 감소가 있었다는 건데 이 고객사들은 애플과 미디어텍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둘 다 모바일 AP를 만드는 회사들인데 주문을 줄이는 거 보면 아무래도 핸드폰이 앞으로 덜 팔릴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는 거겠죠. 최대 고객 파운드리가 안 좋으면 ASML에게도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ASML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ASML의 고객사들, 최대 고객사들이 3개가 있죠. 위에서부터 이제 TSMC, 삼성전자, 인텔 이렇게 3곳이 있는데요. 이 3곳 전부 다 투자에 아주 열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SMC부터 해서 몇백조씩 투자를 하겠다고 이미 천명한 상황이니까요. 인텔은 새로운 CEO 팻 겔싱어가 2월 달에 취임한 이후에 파운드리에 제대로 좀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인데요. 파운드리 투자가 늘어날수록 ASML은 장비 회사로서 뒤에서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ASML은 최근 투자자의 날 성명을 통해 본인들의 노광장비 판매 성장률을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게 수정을 했습니다. 3년 전에 예상을 했을 때는 연평균 7.5%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가 이번에는 13.8%로 2배 가까이 지금 올린 건데요. 특히 이 부분이 미세 공정에 꼭 필요한 EUV 장비 판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이 긍정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ASML의 매출 형태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9세대 공정이 매출의 과반을 차지를 하고 있지만 4년 뒤인 2025년에는 고마진인 EUV 부문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라는 겁니다. EUV 장비가 있어야만이 미세 공정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EUV 장비는 ASML만이 만들 수 있는 독점 업체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ASML의 연간 수익이 2025년이 되면 최대 300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는 겁니다. ASML의 작년 매출이 140억 유로니까요. 몇 년 만에 2배 넘게 뛴다는 겁니다. 대단하고요. 그리고 투자자의 나라에서 이제 ASML이 밝힌 것처럼 현지 애널리스트들은 부랴부랴 리포트를 수정해서 내고 있습니다. 웰스파이고에서는 투자 의견을 매수로 하면서 목표 주가를 975달러로 제시를 하면서 아주 강력한 투자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테슬라의 D1 칩이라는 것의 스펙인데요. D1 칩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 완성을 위해서 만든 인공지능 특화 반도체 칩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가 중요한 점은 TSMC의 7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진다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앞으로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런 미세 공정이 적용된 반도체를 필요로 해서 많이 사갈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PC,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에서 미세공정 칩이 많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산업들에도 이런 것들이 적용된다는 건데 앞으로는 반도체가 정말 많이 필요하겠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겠습니다. 한국 반도체 업계가 최근에 쉽지가 않은데 반도체 업계에 좀 볕들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또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순달람이었습니다. 보이!